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 방역 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위기를 여러 차례 넘었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실패로 돌아갈 수 있어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잠시 후 방역당국의 특별 방역 점검 회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발표가 시작이 되는 대로 현장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이충원 의학 전문기자와 함께 오늘 발표 내용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특별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죠? 일단 매주 코로나19의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평가에서 전국 위험도가 지난주 높음에서 매우 최고 높음으로 최고 단계로 상향이 됐습니다. 최고 단계로 됐다는 것은 지금 중환자 병실 가동률이 전국적으로도 77%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일상회복 현재 1단계인데 2단계로는 일단 전환하는 것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추가 접종을 독려를 하고 3차 접종,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가 완료가 아니라 추가 접종, 3차 접종까지 맞아야 접종이 완료된다는 인식을 이렇게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경구 치료제는 내년 2월쯤에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이것을 연내에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고요. 일단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해서 거리 두기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 모임 제한은 하지 않고 방역 패스 적용 범위를 조금 넓힐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방역 패스도 유효기간을 두는데 이 유효기간은 대략 6개월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확진자가 이번 주 5천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번 주가 일상회복 5단계인데 5주차죠. 그런데 단계적 일상회복 3주차부터 확진자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25%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9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유행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에 5천 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전망, 또 다음 주에는 5천 명대로 정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행 규모가 줄지 않으면 현재도 중환자 수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환자 치료 여력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월 1일 이후 4주간의 1단계 운영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단계 평가 결과와 위험 요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계 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은 매우 높음,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4주간 위험도는 매주 악화되었고 수도권은 2주 연속 매우 높음 상태입니다.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고 모든 선행 지표가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특별방역 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주요 영역별 위험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응 역량에 대한 지표입니다. 중환자실의 병상 가동률이 급격히 증가해서 11월 4주 전국 기준으로 70.6%였으며 수도권은 80.4%로 의료 대응의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11월 들어 60세 이상의 확진자 증가가 누적되면서 위중증 환자 수와 중증화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병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은 병상 가동률보다 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방역망 내의 확진자 관리 비율도 30.5%로 10월 대비 10%포인트 감소하여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발생 지표입니다. 주간 사망자 수, 신규 위중증 확진자 수 등 모든 지표가 악화되어 상황입니다. 확진자 수와 검사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지표입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또 시간 경과에 따라 고령층의 접종 효과가 감소하여 돌파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돌파 감염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추가 접종 완료율은 현재 12%대로 고령층 유행 억제에는 충분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이스라엘 등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추가 접종을 받은 사람은 기본 접종만 받은 사람에 비해 10배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안전한 일상 회복과 건강 보호를 위해 추가 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세 이상의 고령층 확진자 위중증자의 증가입니다. 현재 60세 이상의 미접종자는 97만 명, 약 7%대이지만 전체 위중증 사례 중에 44.8%가 60대 이상의 미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의 고령층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예방접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둘째는 미접종 청소년 확진자의 증가입니다. 접종률이 높은 18세와 또 예방접종이 최근에 진행된 고1, 고2에서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활동성이 높고 예방접종률이 아직 낮은 13에서 15세에서 주간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미접종 청소년이 150만 명이 존재하고 또 수능 이후에 전면 등교 시행 등으로 추가적인 확산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는 방역 긴장감 위안과 사람 간 접촉 증가입니다. 일상회복 1단계 시행 이후 거리두기 완화로 정부 대응의 엄격성 지수는 주요국 중에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연말 연시 모임 증가와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 등으로 전파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넷째는 감염 전파 양상의 변화입니다. 유행 시작 이후 집단 감염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지역사회 내에 소규모의 접촉 감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사회 전반으로 감염원이 확산되어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 중심의 관리 대책뿐만 아니라 일상 공간 어디에서든지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거리두기가 실천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위험 요인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감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1월 26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주요 변이 바이러스로 긴급 지정하였으며 전파력 증가, 면역의 회피, 치료제 감수성 변화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미크론 변이는 12개국에 144명의 사례가 확인되었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4주간 위험 지역으로 지정한 8개국에서는 확진 입국자가 333명이었지만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외 발생 현황과 국내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 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변이 바이러스 진단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차질 없이 방역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현 상황을 빠르게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함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 또 불필요한 모임 자제 등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접종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 확진자, 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확진과 중증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접종자, 특히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추가 접종에 집중하여 면역 형성 인구를 확대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접종을 보다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별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둘째는 고령층의 성인 접종을 독려하겠습니다. 의료계와 협력하여 의료기관에 상시 내원하는 고령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안내하고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접종 대책을 지속 시행하여 외국인, 재가노인, 재가장애인 등 사각지대에 대한 접종을 지속하겠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인과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지원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접종 효과가 감소하였고 고령층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또 코로나19의 위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서 추가 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추가 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11월은 감염 취약시설의 집중 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행안부 장관님께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12월에는 지역사회에 계시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으시는 것과 같이 사전 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면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접종 여건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추가 접종의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서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 접종의 대상을 18세에서 49세의 연령층으로 확대해서 기본 접종 완료 5개월을 기준으로 추가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자녀 백신 접종은 예약 당일부터 그리고 예약을 통한 접종은 이틀 뒤인 12월 4일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설정하겠습니다. 방역 패스는 접종자 중심으로 단계적이고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접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여 기본 접종 완료 후 6개월 정도의 유효 기간을 설정하여 방역 패스에 대한 그 효력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접종 시에 방역 패스의 효력은 접종 즉시 효과가 발효되는 것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안전한 일상의 지속을 위해 6개월 기간 내에 반드시 추가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국산 레키로나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0만 4천만 명분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를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MSD사와 24만 2천만 명분 계약을 완료하였고 화이자사와는 7만 명분에 대해 구매 약관을 체결하였습니다. 추가로 9만 2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12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며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서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증 환자의 중증 전환을 막기 위해 국산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에 대한 사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 병원까지 공급 대상 기간을 확대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부터는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도 필요시 단기 외래진료센터 등을 통해 레키로나주를 처방받고 투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선구매와 신속 도입 그리고 국산 레키로나주의 활용 방안 확대를 통해서 위중증과 사망으로의 전환을 방지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대응 체계와 치료체계 개편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오늘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논의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의료와 방역 후속 대응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선 지 5주 차인 지금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여 의료 대응 체계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한 것처럼 지난 4주간의 위험도 평가는 전국과 수도권 모두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2차 개편을 유보하고 현재의 일상 회복 수준을 4주간 더 유지하며 방역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은 고령층에 대한 3차 접종과 청소년, 고령층 등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빠르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 3차 접종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령층 등의 추가 접종이 충분히 진행되어 효과가 본격화되는 것은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료 체계를 확충하고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모든 확진자는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여 재택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입원을 하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일상 회복에 따른 경증, 무증상 확진자 증가를 입원 중심의 의료 체계로 계속 대응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 자원의 소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재택 치료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가 기본으로 재택 치료로 배정되며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병상을 배정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집에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확진된 즉시 의료기관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산소 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합니다. 증상 변화가 있거나 환자가 원할 때는 검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 외래 진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재택치료가 생활치료센터보다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생활지원금을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항체 치료제도 필요한 경우 단기 외래 센터에서 투여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도 2,000병상 추가 확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명령 등을 통한 추가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겠습니다. 이미 실시한 행정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행정명령도 검토하겠습니다. 거점 전담병원도 4개소 신규 추정하였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687병상을 확보하였고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중환자실과 중환자실 471개를 비롯하여 2,700여 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중등증 병상에 대해서도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여 중증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겠습니다.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 수도 의료 현장의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투석이나 외상 등에 대비한 특화병원과 돌봄 환자와 정신질환자를 전담하는 중등증 병상도 계속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조기 퇴원이나 전원 등 병상의 활용도를 높여 더 많은 환자가 치료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병상 가동이 안 되는 병원에 대하여 중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의료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2,412명의 의료 인력을 지원하고 있고 중환자실 근무 희망 간호사들 500여 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복 환자의 전원, 조기 퇴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원 적정성 평가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환자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중증 병상에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방역당국의 특별 방역 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충원 기자, 오늘 브리핑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방역 패스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예상이 됐는데 그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설정을 해서 접종 완료 후 6개월까지 일단 유효 기간을 설정하기로 했고요. 아마 12월 중순부터 이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당분간의 대책,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고요. 지금은 일단 12월 달은 60대 이상 일반인들의 추가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부스터샷을 맞으면 일단 1주 정도 지나면 효과가 확 나타나는데 그래도 지금 늘어나는 확진자들을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료 대응 체계를 일단 늘리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지금은 재택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본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재택치료가 원칙인 것으로 일단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의료진이 판단을 해서 입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치료 여력을 좀 확보할 예정이고요. 또 병상 확보를 위해서 추가 행정명령도 예정하고 있고 또 조기 퇴원 등 병상 여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충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북미에서도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최소 13개 나라에서 감염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확인된 국가는 물론이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나라에서도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 일본은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 중인 오미크론 감염자가 캐나다에서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최근 나이지리아를 갔다 온 여행객 2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격리 중으로 보건당국은 접촉자를 추적 중입니다. 인접국인 캐나다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되자 미국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인 파우치 박사는 미국에서 감염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다시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오미크론이 확인된 나라는 현재까지 모두 13개국입니다. 우선 아프리카에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보츠와나,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체코에서 오미크론이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선 호주와 캐나다, 이스라엘, 홍콩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들 나라 이외에도 브라질,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 속속 의심 사례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체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We really have to use this time because there are precautionary actions we can take. First and foremost, highest priority is vaccinate, vaccinate, vaccinate. Boost, boost, boost as much as is possible. 또 일본은 내일 새벽 0시부터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부터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자 등에겐 일본 신규 입국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 외에는 입국이 다시 불가능해졌습니다. KBS 뉴스 류소입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세계 금융시장에 이어 국내 증시도 출렁였습니다. 개장과 함께 1% 넘게 떨어졌던 코스피는 2,900선을 겨우 지켰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코스피는 0.92% 내린 2,909.3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한때 직전 거래일보다 1.5% 넘게 떨어지며 2,890선까지 밀렸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나타났던 개인 매도세는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개인은 7,500억 원어치 넘게 순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100억 원과 440억 원 넘게 순 매수하면서 간신히 2,900선을 지켰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35% 가까이 하락하며 992.34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3원 내린 1,193원에 마감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26일 다우존스 지수가 2.53% 떨어지는 등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럽에서도 프랑스와 독일 증시가 4% 넘게 떨어졌고 영국도 3.64% 급락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잇따라 이동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고공행진을 하던 국제 유가도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새 변이 바이러스 등장에 증권가에서는 12월 코스피가 2,800선 안팎까지 하락할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불안 요소지만 백신 효능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증시 개장에 앞서 금융시장 동향 점검을 위한 거시경제 금융점검회의를 긴급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2억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미크론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주에서 민생과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가동 뒤 첫 일정으로 세종시를 찾아 정권 교체에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주에서 소상공인, 워킹맘 등이 참여하는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했고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서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선 당장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 대학생들과 만나서는 지역, 연령, 성 할당제는 필요하다 했고 근본적으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선 100일을 앞두고 2박 3일 충청권 일정을 세종시에서 시작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가동 뒤 첫 지역 일정으로 충청권을 택한 겁니다. 주변 지역에 과학기술단지를 더 육성시켜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중심, 신중부 시대를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충청이 역대 대선의 승부처였다면서 정권 교체의 신호탄을 충청에서 쏘아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최근 당의 쇄신을 내세운 데 대해선 정부 실정에서 본인을 분리하려는 쇼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양당 체제 종식과 책임 연정 구상을 재차 제시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전문가인 자신이 다음 정부를 이끌 적임자라 강조했습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겠다며 네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파란불을 켜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대량 매도에 1% 가까이 하락했고 코스닥은 12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1000선 아래로 떨어지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7.12포인트 하락한 2909.32에 코스닥은 13.55포인트 내린 992.34에 마감됐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 증가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도 개인의 매도에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호텔, 백화점 등 유통주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현대백화점과 호텔신라가 3%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한 두산중공업이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13% 넘게 하락했고 대한항공은 오미크론 확산에 각국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SK스퀘어와 인적 분할한 첫날 8% 넘게 상승했고 시젠이 진단키트 관련주로 떠오르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0전 내린 1,193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새벽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아침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양은 5에서 40mm 정도인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해안과 제주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